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역시 순환매 흐름이고요.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에서 놓고 보면은요. 개인이 오늘 1조 2천억, 코스닥에서 400억 매수하면서 개인 주도의 장이 재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종목별 장세인 건 분명해 보여요. 더군다나 외국인이 8천억의 선물을 매도했는데 이 부분은 하락으로 이끌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지난주에 매수했었던 것을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들의 주도장이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 그럼 외국인기관은 무조건 다 파는 거냐? 아니죠. 사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제 실적 호전 관련주에 집중하는 흐름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종목별 흐름을 보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두가 되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죠. 역시 카카오입니다. 가장 많이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카카오, 특별한 이슈가 있었느냐? 이슈 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오늘 나온 뉴스 별거는 없죠. 다만 여기에 나온 뉴스 이외에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자회사의 상장 이슈, 그것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정도의 찌라시 이런 게 도는 정도예요. 오늘 2% 상승을 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놔뒀습니다. 카카오 이제는 어떻게 하지? 네,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고점, 여기서 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1선, 지금 딱 21선이 14만 4천원 정도, 5천원 정도인데요. 계속 올라올 거예요. 이 21선 정도까지는 조정이 완성돼야 그 다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저는 이 고점 당분간은 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HMM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HMM과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해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네이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전 고점 때 바로 이 부분 돌파는 제가 보기에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전히, 그리고 이 종목 역시 21선 기준으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이죠. 카카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이제 뒤집혔죠. 시가총액 면에서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쓸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네이버가 과연 카카오를 다시 따라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는데 둘 다 동반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미국 시장에서 오늘 상승의 이유 가장 큰 것은요,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거든요. 카카오 관련주 과연 뭐가 있을까?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이 급등을 해서 그 영향으로 올라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기 반등 정도, 그러면은 고점에 가까워올수록 물량을 줄이시는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한번 잠깐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 오늘 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이 게임주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의 자회사죠. 8% 상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펄어비스, 일단 첫 번째, 펄어비스가 오늘 급등 마감했습니다. 펄어비스 역시 게임주인데요. 바로 이것이죠. 검은사박이라는 아주 대작이 있죠. 히트 종목이 있습니다. 히트 게임이. 그런데 중국 판호라고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중국에서 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것을 판호라고 해요. 펄어비스 판호 새벽에 날라왔습니다. 이 소식이 판호를 열어줬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펄어비스가 판호 개방됐어? 그럼 다른 종목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러면서 펄어비스는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펄어비스 종목 흐름 먼저 잠깐 보시죠. 펄어비스 종목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앞에 고점, 이렇게 앞에 고점을 넘기가 만만치는 않은 흐름이에요. 일단은 거기다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점은 오늘 고점, 전 고점대라고 여겨지는 이 고점은 당분간 저항선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8만원 선, 이걸 뚫고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일단 이 고점, 일단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 저항대 역할, 그러면은 좀 올라오면은 물량을 좀 줄이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앞서 보셨었던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할 거냐? 같은 맥락의 호재가 동종 같은 종목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다른 종목과 약간 다릅니다. 오늘 그동안 TV 광고 많이 보셨죠? 오딘 해가지고 광고, 게임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전 예약 400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판호, 펄어비스 호재도 옆에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오딘은 같은 맥락의 상승이 나왔지만 자체적인 호재도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전 고점을 아주 강하게 거래량으로 솟구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 종목은 펄어비스와 약간 다르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오딘이라는 게임, 그런 수혜 가능성, 그러면은 전 고점대 근처 여기 조정을 주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펄어비스와 다른 맥락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호재, 악재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내용 잠깐 살펴보실게요. 장 전에 기관의 레포트 양호합니다. 시장 전망치 영업이익 양호할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 테크 업황 좋다. 삼성전자가 최우선주다. 그리고 그 이외의 거 한번 볼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랬을까? 오늘 살펴보면은요, 분기 배당 권리락이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은행주들이라든가 분기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결정된 종목들이 하락했어요. 같은 맥락의 하락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뭐 기관의 매도 오늘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제가 최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닥은 쳤으니 중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죠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같은 맥락으로 SK 하이닉스 역시 상승 출발했다가 약간 밀리고는 있는데요. 역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했겠죠. 하지만 매물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요, 저점을 잡았다라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점 매수 구간으로 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HMM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셔요. 지금 많이 들고 계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호재가 나왔습니다. 장 후반, 장 초반에는 악재가 나왔죠. 장 초반에 산업은행 오늘 3천억 규모의 HMM, CB 전환사채요. 예, 전환이 될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3천억 매물화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에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블록딜로 장외에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블록딜도 역시 싸게 줘야 사겠죠. 할인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보다 낮게 형성이 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지금 43,600원인데 만약에 오늘 블록딜이 있다. 그러면 한 5% 정도 할인해서 팔아야 누군가 그 정도면은 저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버행 이슈, 오버행 우려라고 해요. 하지만 장 후반에 장 끝나고 나서 13,000톤급 초대형선 12척 신주 발주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뭐 이거는 근데 신주 발주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호재인 것 같지만 당장 수익과 연결되지는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HMM 오늘 하락의 이유는 오버행 이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앞서 카카오 설명할 때 HMM을 잠시 얘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카카오 역시 고점은 제가 바로 이 부분에서 매도 5만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만원 떨어질 때 여기 4만원 선에서는 저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박스권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HMM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페노션 같은 거 한번 보시죠. 상대적으로 강세인 거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오버행 이슈 바로 그러한 부분, 그리고 BDI 지수가 상대적으로 최근 강하다라는 흐름,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페노션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세요. 위로 따라잡지는 마시고요. 페노션 윗골이 달린 거 봐서는 하루 이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주 중에 SKI 테크놀로지 관심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보시죠.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죠? 그런데 왜 오를까? 오히려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은요, 6월 초순 정도 보호예수 물량 1차적으로 풀렸거든요. 그것을 아주 강하게 돌파하는, 먹어 들어가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추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싸다라는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의 목표가는 낮아요. 지금보다 목표가를 낮게 발표한 기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목표가 상향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가 매수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 한번 보시죠.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두산중공업 이슈는 없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두산중공업 내일 이 가격 이하는 저가 매수가 낫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또 플러스로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옵니다. 급등 이후 당연한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저가는 23,000원 선 근처에서는 잡았다라는 인식으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최근 한전산업이 단기적으로 주도주 역할, 대장주 역할을 하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두 종목을 관심주 단에 놓고 두산중공업을 판단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대장주고 주도주는 두산중공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를 하실 거면 두산중공업을 하세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수고하셨습니다.